안녕하십니까. 3일 절이자 1월에 보내드리는 송국근의 혼술입니다. 매주 1월 송국근의 혼술에서는 서울 여의도 정가에서 오가는 얘기들, 정치인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오가는 깊숙한 얘기들, 또 정치부 기자들이 나누는 그 주의 화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정가 뒷담화 이 코너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4.15 총선은 하루하루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각 당의 공천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죠. 대진표가 짜여지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곧 있으면 선거운동에 돌입을 하게 되죠. 자, 일각에서는 뭐 총선 연기론 이것도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총선 연기론도 나오는데, 이 문제는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대통령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권 세력이 이것이 지금 4월 15일 날 선거를 치르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은 좀 연기하는 것이 좋을지 이렇게 또 정략적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현재 20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5월 29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5월 29일 이후에 국회가 없는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만약에 선거를 연기를 해도 그렇게 오래는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선거는 곧 치러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번 21대 총선은 대한민국의 큰 갈림길이 됩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느냐, 미래통합당이 승리하느냐, 진보 정권 또는 보수 야당 어느 쪽이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코어의 갈 길은 완전히 갈라집니다. 자, 첫 번째 보수 세력, 그러니까 야당, 미래통합당 쪽이 승리를 하면은 당장 탄핵 정국이 조성이 됩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이번 선거가 끝나면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쌓였으니까 바로 탄핵 정국으로 가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놓은 상태죠. 그래서 만약에 통합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은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고 또 범위도 넓어질 겁니다. 일단 탄핵의 명분은 쌓였습니다. 그 전에 그 청와대 국민청원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국민청원, 탄핵 국민청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그것은 그냥 지나갔지만은 이 조국 사태에 이어서 벌어졌던 울산시장 선거, 부정선거 개입 의혹,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30년 직위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지시를 해서 청와대의 모든 조직들이 뭐 6개 부처인가 7개 부처가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뭐 후보 매수도 하고 정책 개발도 하고 뭐 하명 수사도 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아직 살아 있습니다. 다 끝난 게 아닙니다. 13명 기소를 했지만은 재판이 남아 있는 것이고 또 추가 기소가 있습니다. 그때 정점에 있었던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 또 그 뒤에 더 정점에 있을지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 이런 것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선이 끝나면 이 수사를 다시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총선 후에 수사가 이루어질 텐데, 혹시라도 지금처럼 수사 방해, 그 전에처럼 뭐 수사진을 와해시키고 뭐 여러 가지 했죠. 공소장 비공개하고 그런 수사 방해가 이루어지면은 특검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특검. 윤석열 검찰을 제치고 특검으로 갈 수가 있죠. 근데 그 특검으로 가려면은 미래통합당이 선거에서 이겨서 다수 의석을 확보를 해야지 특검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선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 명분이 지금 선거 부정에 이어서 지금은 우한 폐렴 사태에 대해서 국가 통수권자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대처를 하지 못해서 피해를 확산시켰습니다. 뭐 곧 종식될 것이다, 그런 안이한 태도를 보였고, 직무유기죠. 그리고 특히 중국의 전면 입국 금지를 하라고 그렇게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요구를 하고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그것이 다수로 나오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주의 경보를 심각으로 올리는데도 그 단계가 늦어져서 늦게 늑장 발령을 해서 또 사태를 확산시킨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입국 금지를 줄줄이 당하고 70개국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격리가 돼버리는 그런 수모까지 당하는데도 대통령은 중국 눈치를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탄핵의 그 사유는 쌓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탄핵을 위한 국민 분위기도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학 교수들 그리고 변호사 단체들에서 여러 차례 성명을 냈죠. 이 정도면 탄핵 사유다. 그 전에 울산 부정선거 이것과 관련해서 성명을 냈는데, 지금은 이 코로나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 부분도 지금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이 문재인 탄핵에 대해서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진보좌파 네티즌들의 놀이터인 청와대 사이트에서조차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이 140만 명의 동의를 지금 현재 얻고 있습니다. 자, 탄핵이 실현되겠느냐, 그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저희들이 기억을 해보면은 그동안 이 탄핵이 국회 차원의 탄핵 의결이 두 번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인용이 되고 노무현 전 대통령 기각이 됐지만은 어쨌든 첫 단계가 국회에서 탄핵 발의고 탄핵 의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두 번 다 노무현 박근혜 때도 이 한 정당이 제1야당이 혼자서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의결을 할 때는 진보 안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정권에 반대하는 진보 안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 바른정당,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하는 새누리당 사람들이 나가서 또 민주당과 같이 탄핵을 해서 그 어떤 국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자, 최근에 미묘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일단 탄핵 발의는 가반수만 있으면 되죠. 300명 중에 150명 있으면 됩니다. 뭐 한국당이 만약에 통합당이죠. 통합당이 가반수를 얻으면은 바로 발의를 해서 탄핵 정국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가반수를 얻지 못하더라도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집권 세력 안에서 걱정이 대산이죠. 지금 탄핵 이야기가 나오니까 본인들도 탄핵 사유를 쌓아놓은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의석을 넉넉하게 확보해서 탄핵을 막자, 과반수 이상 확보하자, 이렇게 해서 결국 나온 것이 최근에 중앙일보 보도로 나왔죠. 5명의 밀실회동,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전해철, 홍영표, 김종민, 마포 한 식당 비밀회동을 해서 그 자리에서 나왔던 일들이 보도가 됐죠. 비례위성정당 문제를 논의했는데,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만드는 미래한국당이 대응해서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자. 사실상 위장정당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는데, 그 이야기가 오가는 과정에서 이 한 참석자가 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의석을 확보해야 되는 이유를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지면은 탄핵 정국으로 간다는 것을.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하니까, 위성정당은 아시다시피 당시 한국당, 지금 통합당을 패싱하고 정의당, 또 그때 당시 군소정당들이 모여서 공수처법과 맞바꾼 거죠. 소수정당에 유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했는데, 26일 이 5인 회동에서 이 미묘한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군소정당들이, 당시 같이 했던 군소정당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때 당시 한 참석자가, 그러면은 위성정당을 만들 때 선거법 개정을 함께 했던, 당시 한국당 패싱하고 함께 했던 정의당이나 또 다른 정당, 군소정당들과 같이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딱 이야기한 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정의당이나 민생당, 호남 중심의 정당이죠. 민생당과 함께 하면은 똥물에서 같이 뒹구는 격이다. 졸지에 정의당이나 민생당, 당시에 도와줬던, 민주당을 도와줬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을 맞바꾸면서 민주당을 도와줬던 이 세력들이 똥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부글부글 끓겠죠. 그리고 또 한 참석자는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그때는 공수처가 걸려 있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근데 이제 공수처 다 끝났으니까 우리가 위성정당 만들어서 다른 정의당이나 뭐 민생당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끼리 하자. 그래서 가반을 만들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토사구팽하겠다는 이야기죠. 당시 민주당을 도왔던 4+1 완전 다 그 토사구팽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선거가 끝나면 정의당은 어떤지 몰라도 민생당을 비롯한 토사구팽 당했던 정당들도 총선 후에 여건이 조성이 되면 탄핵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반수 확보해서 탄핵을 발의를 할 수 있고 또 그때 되면 차기 대선을 앞두고 이 집권 세력이 분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또 일부가 나와서 탄핵 의결까지 가는 그런 상황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총선에서 민주당이 지금 작당한 대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탄핵 이야기는 쑥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중국 주도권이 민주당에게 넘어가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를 가지고 수사를 하려고 해도 여러 수단을 동원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막 막을 수 있고 또 특검도 민주당이 다수당이면 특검도 못하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그냥 묻혀버립니다. 묻혀버리고 대신 개헌 이야기를 꺼낼 겁니다. 개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개헌이란 것은 역대 정권에서도 계속 뭐 추진한다고 했다고 못했는데 이 개헌은 한번 이야기가 나오면 블랙홀이 됩니다. 모든 국정 이슈를 다 빨아들이는 거죠. 이 개헌은 우리나라 국가 정체성을 다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 총각부터 해서 각 분야의 이해 집단들이 전부 다 이렇게 들어와서 논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은 블랙홀이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과거에 뭐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개헌론을 좀 조심해서 취급을 하는데 지금 집권 세력이 되면 무조건 개헌 정국으로 몰고 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탄핵 정국을 덮기 위해서. 탄핵을 덮기 위해서라도 개헌 정국으로 몰고 가겠죠. 자, 개헌은 일단 발의자는 두 쪽이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또 국회의 과반수가 발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든지 국회에 가서 3분의 2의 찬성을 얻으면은 또 국민투표까지 갑니다. 거기서 과반수를 얻으면 개헌이 되는 건데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개헌이 일단 발의가 되면은 블랙홀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과반수 또 혹시 그때 우호정당하고 해서 과반수를 확보를 하게 되면은 바로 개헌론을 발의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에 한번 이 개헌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를 했죠. 그 개헌안을 보면 사회주의적인 그 요소가 상당히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밀어붙이겠죠. 자, 그래서 일단 총선 후 개헌 추진은 민주당 입장에서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탄핵론 잠재우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게 해서 이 코로나 책임론까지 다 묵살하고 그냥 개헌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작부터 노리던 노림수였죠. 헌법 개정으로 인해서 국가 정체성을 완전히 변경을 할 겁니다. 그리고 사회 주류 세력을 교체를 하고 또 진보 좌파 정권의 장기 집권 토대를 만들겠죠. 그 과정에서 조국 사태나 울산 부장선거나 울산시장 부정선거나 코로나 책임론이나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코로나 책임론이나 전부 다 묻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언젠가는 넘어서겠죠. 좀 빨리 넘어서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가 넘어서면은 그 다음에는 총선을 거치면서 탄핵일까 개헌일까 그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선택의 순간은 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속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